작지만 소리만 들어도 위협적인 벌떼 한가운데 그들이 있다. 양봉꾼은 꿀을 얻기 위해 벌을 기르는 사람들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벌이 총 몇 마리나 되는 건데요? 계산이 안 되죠. 통당 5만 마리면 80통 잡으면 몇 마리일까요? 어림잡아도 400만 마리에 달한다. 오후 5시 반, 해가 지기 전 부지런한 벌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온다. 귀소 본능이 있는 벌에게 벌통은 자신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안락한 집이다. 소란했던 벌들의 움직임이 잠잠해졌다. 여기 올릴게요. 벌이 조용해지자 사람들은 바빠진다. 한 달 동안에 최대한 뜰 수 있는 양만큼 떠내야 되니까 코 찾아서 바로바로 가는. 1년 중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기는 길어야 고작 한 달. 꽃이 피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부지런히 이사를 다녀야 한다. 벌이 열받으니까 빨리 싣고 빨리 가서 내려놔야 되니까 빨리빨리 싣는 거예요. 5명이 묵직한 벌통 80여 개를 싣고 또 내리는 것이 며칠 간격으로 반복되는 일상이다. 벌통 하나 그게 얼마 되는 거야? 30에서 40kg 정도 돼요. 벌통은 단순히 무거운 짐만이 아니다. 그 안에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한 생명이 담겨 있다. 무거운 거 다루고 또 위험한 거 만지고 그러는데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최소한의 짐만 꾸렸지만 40분이 금방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움직여요. 오후 7시 반, 영월을 등지고 이번엔 평창으로 향한다. 벌과 함께 이동할 때는 언제나 칠흑 같은 밤이다. 해가 넘어가면은 사람도 집에 들어가듯이 벌도 들어와요.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던 게 한 마리라도 더 담아가기 위해서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다니시려면 진짜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피곤하죠. 사람이 많이 피곤하죠. 힘들고. 5, 6월은 가장 고단한 시기지만 이때만을 기다려온 이들에겐 그 숙명조차도 달콤하다. 좀 설레죠. 기대가 있죠. 꿀을 좀 많이 떴으면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기대를 하고 가는 거죠. 꼬박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평창이다. 빨리 내려. 순서가. 밤 9시, 3주 가까이 이어진 외지 생활에 이미 제 몸이 아니다. 그러나 벌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쉴 수가 없다. 벌이 이동해갖고 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요. 열나면 벌이 안에서 삶아 죽어요. 빨리 내려갖고 소문을 따놔요. 벌통을 놓을 때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직선으로 놓는다. 사람도 껌껌하면 늦게 일어나듯 벌도 해가 일찍 떠야 더 일찍 집을 나선다. 집으로 치면
방문에 해당하는 소문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 벌들이 바람을 쐰다. 불 켜고 오면 안 돼요. 왜 바로 꺼야 돼요? 벌이 낮인지 알고 달려들어, 저 불빛에. 벌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어두운 편이 낫다. 아우, 씨. 아우, 왜? 벌써 들었어. 그럼에도 이런 순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이거도 있다 이거. 하루 수십 방은 예산일이다. 불 없이 따야. 내려놓게. 그럼 그래도 좀 덜 쏘겠는데 와 불이 있을 때는 바로 달리더네. 그렇게 좀 못 올려놓으니까. 선생아, 예. 피디님 한 대 때리고 싶지? 예, 바로 막 미치겠어 진짜 거짓말하고 좀 따가워 죽겠어요. 지친 사람도 벌도 여독을 풀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6시. 간밤에 터전을 옮긴 벌들이 무사한지부터 살핀다. 벌통 하나에는 여왕벌과 숫벌, 일벌이 집단 생활을 하는데 그중 60%를 차지하는 일벌은 하루 수십 번씩 들락거리며 꿀을 실어다른다. 저렇게 우리 보이는 산에 있는 꽃들을 다 물어와요. 일벌은 몸 길이는 13mm 정도로 작지만 꿀을 찾아 인근 4km를 5분이면 날 수 있다. 국내 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아카시아 꿀은 부드럽고 은은한 향으로 벌꿀의 여왕이라 불린다. 꿀을 나르는 것은 일벌이 하고 벌의 상태를 살피는 것은 사람이 한다. 꿀이 잘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면 뒤에 꽁지가 조금 처져갖고 들어와요. 무거우니까. 벌을 기르려면 벌의 습성과 생태까지 꿰뚫어 봐야 한다. 벌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여왕벌이 잘 있는지를 수시로 살피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꿀 들어올 시일까지 어차피 좀 기다려야 돼요. 4일 걸려요. 벌집 모양의 작은 방들이 꿀의 저장소다. 이 꿀은 여왕벌과 숫벌, 애벌레의 식량이 된다. 꿀이 채워지기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아까워. 어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공장에 이동 중. 공장이 몇 군데나 있는데요? 5군데요. 아카시아 꽃이 지기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최소한의 벌통을 각기 다른 밀원지에 놓는다. 아카시아 꿀 채집하러 온 거예요. 여기다 놔둔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4일 됐어요. 4일이요? 이전 양봉장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 꿀을 뜨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무장을 한다. 꿀이 묻으면 끈적거려서 자주 손을 씻어야 되니까 자주 손 안 씻고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벌도 좀 덜 쏘이고. 마른 쑥을 태워 연기도 피운다. 좀 안정제 역할을 한다니까 아니면 얘를 연기를 싫어해서 벌이 얘를 피해가요. 벌과 가장 가까운 대면의 시간. 벌집을 털자 수만 마리 벌들이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이때가 양봉하는 사람들에겐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솔과 기계를 이용해서 벌을 털어내면
반짝 윤이 나는 이것. 꿀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정도면 한 3분의 2 거진 다 차지는 않았고 한 3분의 2 정도 차는. 앞으로도 수십 개의 벌집을 꺼내야 하지만 작업은 쉽지 않다. 성난 벌떼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면서 이들의 몸을 에워싼다. 아우 왜요? 아우 겨드랑이 들어서 있어. 아우 이랬졌어. 그나마 면역이 돼서 이 정도다. 이렇게 해야 꿀을 생산도 하고 하니까 힘도 좀 참고 하는 거죠. 이들을 괴롭히는 건 벌침만이 아니다. 섭씨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그늘한 점 없지만 긴 소매와 긴 바지는 필수다. 양봉장은 견디기 힘든 한증막이나 다름없다. 시원하게 일하고 싶은데 벌이 자꾸 달려들었어. 벌통 하나에 담긴 사각형 벌집은 약 24개 정도. 이 수레만 수십 번 날라야 한다. 벌집에서 다시 꿀을 빼내려면 채밀기가 필요하다. 이거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회전에 의해서 그 꿀이 빠지게 된 원리인데요. 우리 그 세탁기에 탈수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 안에 붙는 하얀색 실 모양이 바로 천연 아카시아 꿀이다. 아카시아 꿀 1kg을 얻으려면 10,000송이 이상의 꽃이 필요하다. 아카시아 꿀은 하얀색이고요. 그리고 또 향이 아카시아 꿀은 은은하고 어떤 음식에도 잘 맞는 게 아카시아 꿀이에요. 최고의 천연식품 꿀 한 방울에는 벌과 사람의 노고가 숨겨져 있다.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도 안 되게 나왔어요. 연애 생산하던 거에 비해서. 1년을 기다렸지만 농사로 치면 흉작에 가깝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 또 이동해야 하는지 날씨처럼 속이 타들어간다. 네, 꿀이 안 나니까 꽃 상태가 어떤가 가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러나 양봉장의 상황과 달리 아카시아 꽃은 활짝 만개해 있다. 싱싱한 꽃을 보니 어쩐지 더 속상하다. 향은 대고 맡은 향은 잘 나는데 꿀은 안 나고 향만 나고 꿀은 안 나고. 이게 꿀인데 이게 좀 고여 있는 게 좀 더 많이 보여야 되는데 이 상태가 되면 꿀이 별로 없는 거예요. 때이른 이상 고온 현상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꿀이 평년보다 빨리 말라가고 있다. 기후와 자연 앞에선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 한다. 꿀이 부족하면 벌들도 위태롭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 벌 아카시아 이동할 자리 뭘 찾으러 가는 거예요. 거의 1년 소득의 거의 80%를 차지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한 20일, 한 달 사이에. 마음을 졸이며 찾아간 곳. 이거 없었댔는데요. 몫이 좋은 것을 발견했지만 이미 양봉장이 있다. 작년에 갔다 꿀이 귀하니 자리도 귀하다. 남의 버렸으니까 서로 피해 안 줘야 되니까. 좀 아쉽겠어요. 아쉬워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야겠죠. 아카시아 꽃이 있다 해도 무턱대고 자리를 옮길 수 없다. 공자하고도 좀 떨어져야 되고 해도 일찍 들어야 되고 해서 이것저것 갖춰야 될 게 많아요. 벌써 자리에. 다른 사람의 눈에는 비슷한 나무여도 그의 눈에는 지금 아카시아 꽃만 보인다. 좋은 자리를 찾다 보면 험한 산길도 마다할 수 없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오, 미끄럽네요. 미끄러운 풀밭이나 경사진 곳, 그 어디라도 아카시아 꽃이 있다면 가릴 게 없다. (30분을) 헤맨 끝에 찾은 곳. 꿀 상태는 어떨지 조마조마하다. 손에 살짝 묻는 거 있죠. 왜 꿀인데 꽃도 지금 우리 오늘 시기하고 맞고 해서 괜찮아요. 북쪽으로 더 올라갈 곳도 없는 상황. 이렇게 꿀이 반가울 수 없다. 주변에 농약을 뿌리는 농지가 없고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 바로 이곳이다. 그래요. 좀 마음 졸이다가 찾으니까 좀 더 덤덤해지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올해 워낙에 꿀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이곳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다. 그날 밤 또 한 번의 벌통 이사가 시작된다. 벌통을 잘못 건드리면 언제라도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야간에 밤중에 다루다가 잘못될까봐 또 걱정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특히 더 힘들죠. 낮에는 햇볕, 밤에는 고된 노동에 시달린다. 5일 전 영월에서 옮겨온 평창의 이동 양봉장. 미련이 풍부한 덕인지 그 사이 벌의 세력이 제법 세졌다. 요거 왕. 요거. 벌통 하나당 한 마리만 있는 여왕벌은 산란을 전담한다. 타원형 모양은 왕대라 불리는 여왕벌의 집. 왕이 늙거나 병들면 새 여왕을 만들기 위해서 일벌들이 왕대를 만든다. 여왕벌 빠져나오죠. 이게 처녀왕이라는 거예요. 여왕벌인데 아직 교미를 안 해서 산란을 아직 안 나가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분봉이라는 게 나요. 얘네가 통안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헌 왕들이 그 벌들의 절반을 데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왕대 안에 있는 하얀 물질이 바로 여왕벌의 먹이다. 이 안에 이렇게 하얗게 생긴 게 이게 노열젤이에요. 벌을 여왕벌로 만드는 신비한 물질이 바로 로열 젤리다. 이 로열 젤리 덕에 여왕벌은 일생 동안 약 300만 개의 알을 낳으며 장수할 수 있다. 아, 시큼시큼해요. 4가지, 5가지 만나요.
예민한 사람은 5가지, 8가지 느끼고 해요. 그런데 이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지금 분봉 나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네. 급기야 벌들이 집을 박차고 나왔다. 한 집에 여왕벌 2마리는 있을 수 없다. 원래의 여왕벌이 일벌의 일부와 함께 분갈을 하는 것을 분봉이라고 한다. 아까 저 초계 같은 데 하루에 7, 80통도 날 수 있어요. 분봉은 양봉하는 사람들에겐 가장 위급한 상황이다. 수만 마리의 벌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일도 허다하다. 한 마리라도 더 담기 위해 위험도 무릅쓴다. 오만 마리에서 1000만 마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벌들이 새로운 거처를 정하기 전에 분갈 새 집을 만들어준다. 사장님이 피해 주문해서 좋아요. 자신의 집과 동족을 보호하는 본능이 매우 강한 벌은 그렇게 또 다른 작은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강원도의 또 다른 양봉장. 전체 양봉 농가의 꿀 수확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꿀 생산만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 화분 채집하려고 화분 채찍이 달고 있는 거예요. 꿀이 벌들의 밥이라면 화분은 반찬에 해당한다. 화분은 벌들이 꿀을 딸 때 뒷다리에 묻혀오는 꽃가루를 말한다. 여기 보시면 망이 있어요. 구멍이 작게 나 있다고 일로. 벌이 요걸 통과해서 들어가거든. 그럼 다리에 있던 화분이 바다로 떨어져 여기로 고이는 거지. 화분 알갱이가. 꿀을 뜰 때처럼 화분을 모을 때도 벌의 먹이는 남겨둔다. 다리에 동그란 꽃가루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일벌의 모습이 미세하게 보인다. 고추씨 크기와도 비슷한 화분은 꿀과 함께 애벌레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보이면 아이보리색하고 흰 거는 이건 달의 화분, 빨간 거 이런 거는 찔레, 그리고 보라색은 으름 화분이에요. 이런 건 잡화분. 양봉 일을 하다 보면 몸에 좋은 보약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다. 맛있어요. 로얄 젤리보다 맛은 더 좋죠. 하루 모을 수 있는 화분의 양은 적으면 30kg, 많으면 100kg에 달한다. 필수 영양분이 많다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요. 꿀벌은 하나부터 10까지 버릴 게 없다. 벌들도 쉬어가는 저녁 8시. 일단 가는 거 이거 까다로운 양봉 일은 밤낮 없이 계속된다. 쓰다 보니까 작업을 너무 뭘 들고 있는 거예요? 벌 새끼요. 로얄 젤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간신히 보여요 지금. 아, 저는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요. 요 끝에 보면 보이죠.
모래알 만한 크기, 하얀 점이 바로 일벌의 애벌레다. 일벌알 가지고 지금 일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왕벌 알처럼 속여서 노얄제리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삼천알 해야 돼, 삼천알. 왕대와 비슷한 모양의 플라스틱 통 안에 일일이 점과 같은 애벌레를 이식한다. 그러면 일벌은 여왕벌이 될 새끼를 기르기 위해 자양분의 하얀 액체를 분비하는데 이것이 바로 로열 젤리다.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 눈을 비롯한 온 몸이 돌처럼 뻣뻣하게 굳어간다. 아이고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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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랴.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고개 수그리고 허리 구부리고 일을 하니까 몇 시간 동안 하니까 허리가 끊어질 거 좀 아프죠. 작업은 3시간째 계속된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한자리에서 미동도 없다. 눈은 흐릿하고 팔은 끊어질 듯 저리다. 여기까지라도 꼭 이렇게 해서 벌통에다 집어넣어야지만 72시간 후에 72시간 뒤에 노얄제리가 나오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한 이동양봉. 벌처럼 부지런해야 1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네 시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3,000개 작업을 마쳤다. 사람 손을 떠나 이제는 벌들의 손에 달렸다. (3일) 후 로열 젤리가 잘 찼는지 조심스럽게 꺼내본다. 깊은 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인공적인 여왕벌 집이거든요. 이게 노얄젤리예요. 하얗게 변한 게. 비어있던 통은 하얀 로열 젤리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반가워하기는 이르다. 왕대를 자르고 통 하나하나에 담긴 작은 애벌레를 모두 꺼내준 뒤 하얀 로열 젤리만 남긴다. 또 3,000번을 반복해야 한다. 여왕벌은 이 노얄제리를 먹고 하루에 한 2,000개 정도의 알을 매일매일 나거든요. 여왕벌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봉은 단순히 벌통에 벌을 키워 꿀을 채취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생명과 자연의 신비를 이해해야 양봉을 할 수 있다. 늦은 저녁, 오래간만에 음식 냄새가 난다. 이 시기에는 자는 것, 먹는 것 무엇 하나 풍족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뜬꿀 가지고 소고추장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자. 무엇을 먹든 꿀이 떨어지는 일은 없다. 맛 좋다. 꿀과 달리 이 여정은 달콤하지만은 않다. 자연의 벽 앞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다. 아이고 내 아빠.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힘들죠. 벌을 따라서 사람이 움직여야 되니까. 직접 키워서
제가 그만한 대가로 생산량이 나올 때 그때 제일 보람했죠. 떨어지는 아카시아 꽃이 아쉬운 밤이다. 오늘도 고요한 아침을 깨우는 건 벌들의 날갯짓이다. 일벌은 동이 틀 무렵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한두 시간 간격으로 꿀을 나른다. 앞에도요 지금 날개짓 하는 것들 보이시잖아요. 바람을 넣어갖고 통풍 시켜갖고 꿀을 수분을 날려보내갖고 플러스를 높이는 거죠. 처음 꿀을 물어올 때는 대략 30% 정도의 수분이 함유돼 있는데 영리한 벌들은 날갯짓으로 수분을 날려서 질 좋은 꿀을 만든다. 어느덧 마지막 아카시아 꿀 채밀만 남았다. 쩍쩍 벌어놔야지 벌써. 벌집에서 벌들을 쓸어내자 꿀이 꽉 찬 벌집이 반짝거린다.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벌은 이 어려운 와중에도 부지런히 꿀을 모았다. 이 정도면 그래도 예상보다 많이 들었네. 봄에는 벌에게 꿀을 얻지만 반대로 벌이 월동에 들어가는 9월부터 2월까지는 배부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끔 해줘야 한다. 꿀 상태가 좋으면 손이 한 번 더 간다. 자르면 꿀이 나오잖아요. 벌이 밀봉까지 해놓은 꿀은 수분 함량이 15% 정도로 더 떨어진다. 엿처럼 끈끈한 꿀, 색이 진한 만큼 맛도 진하다. 이렇게 밀봉해 놓은 것을 자르고 떠놓은 꿀이 진짜 좋은 꿀이에요. 농도도 좋고 향도 좋고. 벌집을 채밀기에 넣고 돌리자 잠시 후 노란 빛의 벌꿀이 쏟아진다. 달콤한 향이 퍼질수록 마음도 흐뭇하다. 자연이 만든 천연 보약, 맑은 색의 아카시아 꿀이 오래간만에 한가득하다. 행복하다 그래야 되나? 보람을 느끼죠. 봄부터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죠. 이쁘네. 이 꿀은 천연꿀 인증 검사를 받은 후 소비자를 만나게 된다. 원래 세 드럼 예상하고 갖고 왔는데 2드럼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농도가 좋아서 괜찮아요. 기분이 좋아요. 갓 짜낸 천연꿀을 먹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단맛 안에는 벌처럼 톡 쏘는 맛이 살아있다. 아우 진한데. 꿀맛이다. 꿀맛. 좋다. 좀 진하고 좋아. 시원하고. 아쉬워. 진짜 아카시아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카시아 꿀을 보려면 다시 내년을 기다려야 한다. 힘들어도 짐을 내릴 때가 행복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최적의 장소를 골라 이동하지 않고 꾸준히 양봉하는 사람도 있다. 관리하는 벌통은 100여 개에 달한다.
한 3년 정도 이동 양봉을 했는데요. 정말 고생스러웠어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체력에도 한계가 있고. 이동 양봉에 비하면 생산량은 훨씬 적지만 안정적으로 꿀을 얻을 수 있다. 고정식 양봉은 꽃을 따라가지 않기에 그 주변의 미론에 따라 다양한 야생꿀이 만들어진다. 대를 이어 2대째 양봉 일을 하고 있는 전지현 씨. 이 오래된 한옥도 어머니가 살던 집이다. 벌들을 키우는 데는 좋은 조건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면은 벌들도 살기 좋아요. 벌들도 볕이 잘 들고 앞이 트인 명당 자리를 좋아한다. 이 작은 녀석들은 어디에서건 질서정연하다. 상대적으로 시간에 덜 쫓기기 때문에 꿀을 좀 더 오래 묵힐 수 있다. 이거는 거의 한 달 다 됐어요. 이걸 만들려면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밀게 된 이제 꿀이 숙성된 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꿀이 되려면 20일 이상 기다려야만 돼요. 벌들의 날갯짓으로 자연 농축된 꿀이 벌집에 가득하다. 오래 묵은 금빛 꿀은 흐르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고 진하다. 백여 통에 달하는 벌집의 상태를 일일이 살피고 나면 또 다른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봉독 채집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에요. 봉독은 일벌이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독소다. 돌이 침이 빠지지 않아요. 여기 유리판이 있어서 침이 빠지면 죽겠지만 침이 안 빠지기 때문에 절대 죽진 않습니다. 전기의 파장을 이용해서 벌은 살리고 독만 남기는 일. 노련한 양봉꾼이 아니라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고난도의 작업이다. 저는 가까이 가지 못하겠어요. 좀 위험하긴 해요. 이게 이 작업이 상당히 위험해요. 벌들이 공격성이 강해서 많이 쏘기도 막 타고 들어오거든요. 타고 들면 쏘기 때문에 많이 쏘여요. 그 역시 양봉을 하기 전에는 벌떼만 봐도 큰일 날 것처럼 뒷걸음을 쳤다. 하얗게 묻어난 것이 바로 꿀벌의 독, 봉독이다. 벌 한 통당 100mg 정도 채집을 할 수 있죠. 위험천만한 작업은 쉽게 끝나지도 않는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해요. 3시간 정도. 살기 위해 입는 방충복이지만 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정줄기에서부터 땀이 흘러내리는데 팬티까지 다 젖어요, 사실은.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뭔가 뿌듯한 느낌이 있어요. 한의학에서 약으로 쓰이는 봉독은 최근 화장품의 재료로도 주목받고 있다. 많이 묻어 있네. 봉독은 1g에 40만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많이 넣은 거예요. 이게 금보다 몇 배는 비싸요. 봉독 작업을 한번 마치고 나면 수십 번 벌에 쏘이는 건 예산일이다. 계속 벌에 쏘이면서도 멈출 수 없는 작업. 그렇게 금보다 귀한 봉독 몇 그램을 얻었다. 아무리 고대도 벌이 있어 든든하고 꿀이 있어 달콤한 일상. 자연의 선물 천연꿀은 벌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피로 회복제죠, 일종의. 최고의 간식이죠.